뭐 협회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감독님을 모시고 왔지?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축구로 치면 한 무리뉴 정도 데려온 거 아니에요? 무리뉴 정도 데려온 거 아니야? 빙고맨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돌아온 배구 꼭 봐야 배구 배꼭 배! 그 리그가 끝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입국을 했는데 어제 4시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간 격리를 하고 13일날 선수들과 대면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좀 뭐랄까, 선수들은 이미 훈련을 하고 있고 감독님은 이제 오셔도 한 2주 정도 또 못 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이 훈련도 하고 지도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만들어 주네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네요. 지금 얼마 만이야? 1년 한 3개월? 1년 3개월 만에 만나는 것 같고요. 코칭 스텝과 선수가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오랜만에 만나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라바리니 감독이 라바리니 본인만의 배구를 잘 할 수 있고 우리 대표팀을 잘 이끌지 좀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라바리니 감독에 대해서 살짝 조사를 했어요. 혹시 라바리니 감독에 대해서 좀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라바리니 감독에 대해서 저도 뭐 이제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분이 79년생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화상관람도 할 수도 있겠죠. 42, 42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분이 놀라운 게 95년도에 코치로 시작을 했대요. 지도자를 16살 만 16살의 나이에 이탈리아 유소년 팀이래요. 이 팀이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을 해서 여러 군데 코치 생활을 하다가 이탈리아 청소년 대회 대표팀 코치하면서 유럽 선수권 우승하고 세계 청소년 대회 하다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피스톨 베르마노 이때가 이제 감독인데, 이때는 이탈리아 2부인데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쪽 팀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뭔가 이름이 비슷하고 그 구단 로고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팀은 지금 이 밑에 있는 팀의 서브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게 17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한 동네 유소년 클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은 본인이 의지가 좀 강했으면은 어린 나이에 선수로서 자기가 좀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빠르게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천부적인 지도자 체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실력이 좀 없다 보니까 그냥 지도자로 간다 이런 걸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굉장히 일찍부터 자신의 꿈을 노력하면서 이른 나이에 감독이 됐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선수로 한참 뛸 나이에 32세 정도의 감독이 됐죠. 프로팀 감독이. 자, 그러면서 이탈리아 1부 리그 베르가모 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2017년도부터 브라질에 있는 이 미나스 클럽,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이 커리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이 브라질 명문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부임한 해에 사우스 아메리칸 클럽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미네리오 챔피언십. 근데 이 챔피언십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3개 팀 정도만 나오는 것 같고, 이 사우스 아메리칸 클럽 이 대회도 한 6개 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다음 해가 이제 아주 대박이죠. 브라질 리그, 브라질 컵, 그리고 아까 방금 설명한 미네리노 챔피언십, 그리고 이거 또 틀렸네. 사우스 아메리카 컵을 또 우승해요. 지금 제 오타가 났는데 이때 우승을 4개 합니다. 4개. 쿼터블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클럽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합니다. 이때 제가 조사해 보니까 4강전에서 김연경 선수가 뛰었던 어디죠? 그거 발음이 안 돼. 거기 터키, 거기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서 준우승을 했더라고요. 이런 커리어를 보고 국가대표팀에 이제 초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클럽팀은 굉장히 성적을 냈는데 국가대표 감독은 이제 처음 맡게 되는 거죠. 바키프 뱅크한테 지는군요 이때. 그러면서 준우승. 어쨌든 굉장한 커리어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루게 되면서 우리 이제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병행을 하더라고요. 국가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UIBA 이 팀에서도 1년 뛰면서 이탈리안컵 2위를 하고, 올 시즌에는 이고르 고르곤졸라 노바라 팀에서 챔스 3위, 리그 2위, 리그컵 2위, 슈퍼컵 3위. 굉장히 진짜 실력이 있나 봐요. 실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왔지? 이 감독님을? 아니 우리나라 협회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감독님을 모시고 왔지?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축구로 치면 한 무리뉴 정도 데려온 거 아니에요? 무리뉴 정도 데려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2019년부터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을 음악 지휘자 같은 연맹이 지원했구나. 연맹이 올림픽을 또 가고 싶으시니까 올 수도 있겠네요. 하긴 진짜 그럼 커리어에, 그러니까 배구가 물론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것들도 참 크고 크겠지만은 4년에 한 번 올리는 또 올림픽 타이틀 진짜 괜찮죠. 메리트 있죠.
자, 그리고 2019년도에 VNL을 맡아서 3승 12패. 이때는 뭐 이제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김연경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바로 나오지를 못해서 좀 좋은 성적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때 일본한테 져가지고 3위인가 하고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안 예선에서 태국을 이기고 본선 진출권을 획득을 하죠.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올림픽 나가는 것 자체가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왜냐면 아시아도 강하잖아요. 아시아가 중국, 일본, 태국 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국가대표 경기를 그렇게 유심히 엄청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좀 앞으로 보려고 해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배구 유튜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뉴스 정도로만 접했지. 자, 어쨌든 이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이 라바리니 감독이 획득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1년 3개월 만에 1년 3, 4개월 만에 우리 팀들과 만난다는 거. 물론 뭐 자료도 받고 이러겠지만 그쵸. 클럽이랑 국대팀 투잡을 하는데 지금 1년 4개월 만에 감독이 오는 경우는 있나요? 국대팀? 요거는 좀 미스테리하네요. 이게 미스테리보다는 걱정이나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VN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와, 개빡세요. 와, 나 깜짝 놀랐어. 와, 이게 진짜 리얼? 어? 이렇다고? 일단 첫 경기를 중국이랑 하는데 5월 25일 오후 11시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현지 시간 오후 4시. 우리나라보다 7시간이 빠르더라고 이탈리아가. 아, 작년에 그렇죠. 국제대회가 없었으니까. VNL 스케줄이에요. 와, 진짜 매일 있네요, 매일. 이거 뭐 자고 일어났다가. 근데 아시아 팀 세 팀이랑 먼저 붙네요. 예비 엔트리만 60명이에요 이번에. 중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중계 그래도 배구 인기 많은데 당연히 좀 중계권을 샀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중계를 한다고 하면 저도 뭐 입중계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번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입중계도 요즘 재밌다고 하니까. 어쨌든 중국이 되게 강팀이잖아요. 세계 1위잖아요 지금. 모든 팀하고 한 번씩 해야 되니까 16개 팀 중에 15개 팀하고 이렇게 진짜 빡세더라고요. 6월 2일 이후로 며칠 쉬는 날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세계 강팀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참. 근데 이제 신예 선수들한테는 또 엄청난 또 좋은 기회가 되고 그렇죠. 이동을 하지 않는 게 더 다행이죠. 사실 이 VNL이 원래 세계를 돌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하는 거. 하지만 밖에를 못 나간다는 거. 네, 진짜 부상이 제일 염려가 돼요. 부상이. 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다 뭐 약팀이 없죠. 우리나라가 사실 뭐 약팀이죠. 근데 뭐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올림픽 전초전으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 맞춰보는 거니까 얼마만큼 이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 팀이 잘 성장하고 맞춰가느냐 이런 것들이 진짜 참 어쨌든 뭐 같이 중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첫 3일 일정 이 다음 일정들도 오지는 않아요 진짜로.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경기 보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거. 물론 뭐 새벽 4시 같은 건 힘드는데 아프리카에서 중계권을 산 경우가 있군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아프리카랑 얘기 한번 해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스튜디오에 가서 스튜디오에서 중계를 하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제가 좀 중계가 좀 안 되니까 힘들게 경기를 하는데 처음 대표팀을 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엄청 부담될 거 아니야. 어쨌든 이 태국 마크를 달고 하는 거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리그랑은 또 좀 다르겠죠. 특히나 처음 뽑힌 선수. 그러니까 처음 뽑힌 선수 중에 사실 한다희 선수 같은 경우는 주전으로 뛸 거 아니에요, 거의.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거 부담감이 있는 자리인데 개최지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래 맞아요.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면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안 하시겠지만 이게 뭐라고 할 수는 있죠. 아유 좀 잘해야 되겠다. 근데 네, 너무 이제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빙고맨 유튜브